제2의 코로나가 터진다? 요거는 진짜 변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안 터졌으면 좋겠다. 진짜 시즌 종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미국 증시 긴장, 엔비디아 실적, PC 물가지수 이번 주 핵심 변수.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28일 PC 물가지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이 놀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저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 PPI 그 중에서도 보험 관련 그리고 건강 섹터, 헬스케어 관련 얘네들이 좀 떨어졌죠. 그 뜻은 PC 지표에 많이 반영이 되는 지표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PPI에서 PPI는 올라갔지만 세부 지표들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PC 지표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죠. 엔비디아 실적인데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요새 엔비디아 최근에 한 몇 분기 실적 발표 보시면 조금 느끼신 게 있을 건데 실적이 좋게 나오고 매출이 높아도 주가가 안 올라요. 원체 시장 지금 기대치들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젠슨왕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변동성도 크지 않다. 물론 월말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의 차익이라든가 리밸런싱 요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특정한 일정 때문에 지표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 월말 월초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월말입니다, 이제. 월말 월초. 항상 작년에 24년도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월말 월초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는지는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미국 2월 S&P 서비스 PMI 지표 예비치 49.7. 자, 저번 주 금요일 미국장이 이제 마감할 때 딱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서비스 PMI 지표가 꺾였어요. 우리가 PMI 지표를 볼 때 50이 기준점이라 말씀드렸죠. 50 아래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위로 가면 좋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비치가 49.7이에요. 월가 예상치가 53이었고. 그리고 지금 거의 2년 넘게 예비치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가 지표가 깨졌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도 서비스업 PMI 지표가 너무 좋아서 이거 물가 못 잡겠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50을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우리 시장이 주는 의미가 뭘까? 요게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자, 서비스업 PMI 지표가 떨어지면 시장이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가 꺾였네? 그럼 미국 GDP가 떨어지겠네? 미국 경기 침체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는 반대로 좋게 나왔어요. 제조업 지표가. 자, 그럼 볼게요. 기존에는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서비스 PM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항상 반대로 놀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디커플링이 나왔죠. 제조업이 좋게 나왔고 서비스업이 안 좋게 나왔어. 자, 이렇다는 건 지금 서비스 PMI 지표가 50 아래로 빠졌다는 게 어떨 가능성이 높을까? 진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벌어져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을까? 최근까지도 제조 PMI가 나쁘게 서비스업이 PMI가 좋게 나왔던 지표가 반대로 둘 다 나와버렸어. 그러면 무언가 최근에 일시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왜 지금 서비스 PMI 지표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지표만 보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해서 이제는 경기 침체 꼬꾸라집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있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대. 그럼 볼게요. 소비자들은 관세를 올림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소비 심리 지수는 어떨까? PMI 지표는 뭐냐면 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각종 이제 지표들도 이제 반영이 되지만 미국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심리를 많이 반영을 한 건데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물건 가격 올라갈 걸 대비해서 소비는 올라가겠지만 소비 심리는 어떨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감소하겠죠. 서비스 PMI 지표도. 그리고 볼게요. 기업들 당연히 정부 정책 영향을 받죠. 지출 당연히 삭감할 거고요. 지정학적 변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살짝 좋아. 왜?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내가 투자하고 여기는 좋을 거야. 힌트를 줬어. 그럼 기업들 설비 투자는 들어가겠지만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좋겠지만 반대로 서비스업 지표는 감소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관세 인상 때문에. 그럼 제조업은 생산을 더 해야겠죠. 그럼 제조업 PMI 지표는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을 거고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소비 심리는 당연히 꺾이겠죠.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 막 물가 이런 것들 안 좋은 거 봤을 때 서비스 PMI에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끼쳤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이 미국 증시가 빨갛고 서비스 PMI 꺾였고 이런 지표들이 지금 당장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간다 라고 보기엔 어렵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봤을 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때문에?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무너졌고 우리 코인 시장도 뭐 바이비트 해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덩달아서 무너진 겁니다. 자, 이거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있죠. 중국에서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발견, 사람 전파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변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안 터졌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건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전쟁이면 차라리 리바운딩은 하지, 무조건 매수 기회지, 전쟁 때문에 빠지면. 근데 제2의 코로나가 터진다? 5년 전에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죠? 제2의 코로나가 또 발견돼서 또 터진다? 그러면은 요거는 진짜 시즌 종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힘듭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코인이슈님 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터져가지고 전세 글로벌 국가들이 돈을 찍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거 코로나 터지면은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다시 돈을 찍어서 리바운딩 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들 2020년도와 지금 2025년도 뭐가 달라요? 환경이? 그때는 저금리, 저물가였죠. 물론 저물가였고 돈을 찍었으니까 고금리로 이제 2025년도까지 쭉 바뀐 건데 지금은 고금리이기도 하지만 고물가죠.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20년도만큼 돈을 찍는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럴 때 만약에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생겼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엔딩은 반등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2020년도 3월 달인가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그 여파가 크지 않았죠?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가 터진다 그러면 이 시즌이 종료부터 시작해서 하락하는 요 지점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20년도처럼 그냥 단순히 돈 풀어서 막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요것 때문에 뭐 위험하다, 뭐 피해야 된다. 라는 것도 시기상조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실제로 요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 다 빠졌는데, 얘네는 좋네. 필수 소비자랑 또 헬스케어주 좋았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약 관련주들 좋았을 겁니다. 제약 관련주 얘네들이 왜 올랐지? 요게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찌라실 정도로 끝나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약 관련주들이 올랐다는 건 요게 어느 정도 월가에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 물론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조금 인지할 수 있겠지만 단 하루, 저번 주 금요일날 하루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젠 급등, 우리 국내에도 제약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자, 트럼프의 무기 관세 두 얼굴 확산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들이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안 좋은 지표들로 칼날로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목적을 조금 수치를 낮출 수도 있겠죠.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트럼프가 그래도 할 거다. 관세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목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미국이. 기사로만 봤을 때, 접했을 때는 트럼프가 진짜 미친 사람 같고, 미국 주식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영리한, 여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는 거. 자, 트럼프, 미국 빅테크 때리는 디지털세에도 보복 관세. 너네 빅테크 기업들 왜 때리냐? 너네 왜 규제해? 오케이. 그럼 우리도 너네 똑같이 규제할게. 이번 트럼프 정부 2기, 1기 때와 2기 때 차이점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을 안고 간다는 겁니다. 1기 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이번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우리 미국에 있는 빅테크, AI 산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대우를 못 받아? 그러면 똑같이 디지털 관세를 매겨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회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치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작년도처럼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반드시 정치 경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720조 원 히토류 결국 넘기나.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타결 임박. 긍정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 러우 전쟁 종전 관련해서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저희 상반기에 러우 전쟁 종전, 우리 자산시장에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선물, 사르비아 같이 달콤한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 겁니다. 러우 전쟁 종전되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자산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히토류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다. 요거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요거 얘기 드렸었죠, 작년부터.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자, 첫 번째 무슨 이유일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있죠? 이분의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정치 생명선을 어느 정도 연장을 해주고 목숨을 조금 연장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종전이에요. 종전입니다. 또 어떠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얘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 끝나면 다시 재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그 자금을 받았고 지원을 받으면서 뒷구녕으로 챙긴 돈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이 순회진들이랑 보좌진들이랑 싹 다 정권이 갈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종전을 해야 본인의 그래도 신변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종전을 계속해서 미루면 미룰수록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어떻게 될까? 네타냐후랑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그 전쟁이 지속되는 거를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선과도 같다라고 보는 거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내도 손익보다 실익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 러우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누구한테 불리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줘야 되는 영토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제가 작년에 북한군이 그 러시아로 파병돼가지고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도와준다, 싸우고 있다. 그 기사 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북한군이 왜 러시아군을 도와서 국지전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거 기사 보자마자 이제 종전 되겠네. 북한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지전이에요. 국지전. 얼마나 보통 전쟁의 말미 부분에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져가느냐. 고지전에 가장 능한 게 북한입니다. 왜? 6.25 때 한번 해봤잖아. 그리고 총알바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 영토를 먹으려면 총알바지가 필요해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최근에 중국의 그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10만 명 가까이 노동자들이 빡불을 먹었어.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럼 정은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화 수단이 필요한데 러시아를 보내야겠죠. 남는 게 군인이니까.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이제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영토를 땅 따먹기를 해야 되려면 당연히 북한군이 필요하겠죠. 고지전에 능한. 북한에서 러시아군을 파견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전쟁이 끝나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지전에 능한. 그럼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원성 못 버텨요.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히토류 갖고 있는 거 넘겨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뭐가 필요하냐? 히토류. 진짜 영리하죠?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한테 자금을 대주고 돈을 대줬던 거는 생색은 결국 누가 내요? 트럼프가 내죠? 나 때문에 전쟁 끝났다. 내가 히토류 받아왔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야,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한 게 뭐냐? 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냐? 바이든을 내려 깔면서 자기의 업적을 공로를 취할 수 있겠죠. 히토류 받아봤잖아. 이런 식으로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나 이런 거시경제나 시황을 분석을 하거나 방향성을 볼 때도 이러한 좀 정치 경제를 읽을 줄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산시장의 뷰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하죠. 왜 사우디에서 했을까? 사우디에서 외교를 해버리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애플 멕시코 공장 2곳 폐쇄, 미국에 수천억 달러 투자. 그래서 애플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멕시코 공장 닫아라. 그동안 중국 좋은 꼴 했지 않냐. 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 공장으로 폐기해라, 리턴해라, 이런 얘기들. 자, 미국 추격하는 중국, 알리바바 AI에 3년간 75조 원 투자. 지금 뭐 시진핑 형님이 뭐 마인 만나고 있고, 딥시크 CEO 만나고 있고, 막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 만나면서 중국 증시 부양을 막 정책을 펼치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뭐 주식시장, 중국 ETF 단타 치실 분은 괜찮아요. 한 달 내, 몇 달 내.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투자를 한다? No.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분은 다시 이제 중국 투자해야 된다. 이 얘기들 하실 거예요. 뭐 퍼가 낮고 저평가되어 있다. 미국 주식은 비싸다.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면 됩니다. 물론 단기 투자는 괜찮다. 단기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투자 안 된다. 왜?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시작된 줄 알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진짜 본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이야. 싸우기 전에 미국은 동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동료? 캐나다, 멕시코, 유럽, 우방 국가들이 필요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자기네들 밑에 개로 만들려면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우리 좀 도와줘. 중국 때릴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걔네들을 때려야 될까? 우방 국가들을 때려서 자기네 밑에 이제 복종을 시켜서 중국을 쳐야 될까? 아니면 달콤한 말들로 해야 될까? 당연히 때려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관세 인상, 뭐 무역 전쟁 우리가 에피소드 1, 2로 나눠놨을 땐 지금 1에 불과해요. 1에 불과하다고. 본격적으로 2, 중국과 본격적으로 본체 싸움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국도 농산물 때리고 미국도 전품목 다 때리고 그때는 이젠 우리 증시가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 대신 그때가 우리한텐 천금의 진짜 천군만마 같은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부자들은 언제 탄생한다? 상승장이에요? 아니요. 2022년도 비트코인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하락장에 탄생합니다. 노후 준비가 다 끝났고 막 명동이나 막 서울에 뭐 몇백억짜리 건물 알아보러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코인 이슈 저놈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구나. 노후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 2022년도에 10억 갖고 20억 갖고 달려들었던 분들이 몇백억 자산가가 됐다고요. 하락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엔비디아 1%, 알리바바 69%, 4세대 AI 대장으로 떠오른 중국. 지금 당장은 수익률 좋겠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중국에는 좀 힘들다. 자, 트럼프 관세 물가 공포, 월가 단기 조정 경보.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인상이 계속해서 미국의 안 좋은 경제 지표들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죠. 트럼프도 쉽사리 세게 철퇴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일본 엔케리 청산, 비트코인 대왕고래 긴급 대피. 진짜 머리 아프다, 지신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거 기사가 또 주말에 나왔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미국 증시 떨어지니까 이런 기사들 또 나와. 또 이 기사를 보고 코인이슈님 요거 좀 분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고 대왕 고래들이 다 대피하고 있대요. 이게 왜 이 기사가 나온 근거가 뭐냐면 일본에서 물가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살짝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거 한마디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대. 여러분들 제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걱정하지 말자. 일본 금리 올려도 미국 안 무너진다.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 무너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무너졌어요? 누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온대. 저는 기자분들도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개수는 채워야겠고 기사는 써야겠고 조회수는 좀 잘 나와야겠고 저도 썸네일 막 자국적으로 만드는 거 똑같아.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럼 여러분들 기자분들 욕하고 뭐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분들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기사에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기사들 하나에 막 가슴이 막 철렁거려. 작년 8월 달처럼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이러면서 손절 때린다고. 막 업비트 키니까 마이너스 50% 넘었어. 안 그래도 막 심적으로 안 좋은데 이거 기사까지 나와. 손절 때린다고 여러분들. 우울해진다고. 이런 기사들에 왔다 갔다 안 하시려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못 막아요.
기사들 어떻게 막을 건데. 이 기사가 맞는지 실제로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월마트 가이던스에 실망해 뉴욕 증시 일제히 뚝. 자, 월마트도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향후 가이던스를 안 좋게 얘기를 했죠.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가 관세 인상함으로써 소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월마트 슬쩍 가격 올려야겠죠. 판매 인상 가격을. 판매 가격 올려야지. 왜?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그래. 당연히 그럼 가이던스를 보고 투자자들은 던져야겠죠. 미국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바이비트 CEO 이더리움 손실액 100% 확보 준비금 증명 곧 공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비트 해킹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이따 바이비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바이비트 해킹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건지. 자, 거래소 보유량 바이빗 이런 식으로 DWF 랩스 바이비트에 이더리움 공급할 의사 있어. 자, 마스크 네트워크 CEO 일부 이더리움 보유량 바이비트에 입금. 자, 금 2020년도 이후에 최장기 상승세 3,100달러 돌파 가능할까? 자, 금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금 가격이랑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 금 가격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정부 대규모 감원 공무원 77,000명 떠난다.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건데 도지 정부 효율부 감축해가지고 실업률에 문제 줄까봐 거기다 경기 침체까지 지표가 떠? 그러면 고용시장 경기 침체 그때는 진짜 작년 8월 달에 샤메 법칙 터졌을 때 그러한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3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을 건드릴 것 같진 않는데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거 준비해야 돼.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시면은 뭐 유출 나왔네요.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자, 이더리움도 유출이 나왔는데 유출액이 작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27일 신규 주택 판매 지표 발표되고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됩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 28일날 근원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되네요. PC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상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뭐 없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젠스랑 어떤 멘트 하는지 워딩이 가장 중요하다. 3월 7일 미국 실업률 고용지표 요거 중요하지만 정부 효율부 뭐 한 7만 명, 10만 명 그거 해고한 거 갖고 당장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월 12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거 중요하죠. 미국 물가지표. 안 그래도 예민하니까. 그래서 12, 13 미국 CPI, PPI 이거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3월 달도 스타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왜 안 좋은 것만 볼라 그래?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죠? 근데 이것도 떨어졌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진 거 보셨죠? 어느새 4.4입니다. 어느새 4.4예요.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떨어지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죠. 절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